역경 63 수화기제 리하 감상 대상전 상왈 수제화상 기제 군자이 사환이 예방지 물이 불 위에 있는 형상이 기제께의 형상이다. 물이 불 위에 있으면 물은 불을 죽인다. 불이 물을 끓여 더운 물을 쓸 수 있고 음식을 만들어 생명을 유지케 하는 그 문명의 비결은 솥이 있기 때문이다. 솥이 그 양자를 갈라놓고 각기 쓰임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솥에 구멍이 나면 나무와 무타불이 돼버린다. 솥이 깨지거나 구멍이 나는 현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환이다. 군자는 이 환을 항상 생각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한다. 대상전의 저자는 치자의 철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괴사, 기제, 형, 소리, 정, 초길, 종란, 이미 건넜다. 성취,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완성은 불완전한 것이다.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미 건넜기 때문에 대국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작은 것들에만 이로움이 있다. 작은 수확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만족치 말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물어라. 그 물음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은 처음에는 길하지만 나중에는 난하다. 모든 완성은 환란을 맞이한다. 여기서 완성은 비극이다. 완성은 일종일 뿐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영종이란 있을 수 없다. 종의 나는 이미 초의 길 속에 배태되어 있다. 천지는 오늘 시작하고 오늘 끝난다. 모든 완성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방편적 완성일 뿐이다. 기제는 미제로 가는 노정일 뿐이다. 효사, 초기, 초구, 예기륜, 유기미, 무구 제 의미가 본시 물을 건너다는 뜻이므로 초구 효사의 첫머리에 시내를 건너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예라는 것은 수레바퀴를 역방향으로 돌려 못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초구는 기제께의 초효이며 미숙한 초자이다. 그러나 양효로서 양위에 있으며 학계의 리화 염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려는 의지가 날카롭다. 그러나 초구는 건너가려는 수레의 바퀴를 역으로 돌린다. 여우는 보통 개울을 건널 때 꼬리를 위로 번쩍 치켜 세우고 건너는데 꼬리가 물에 잠기면 유김이 건널 생각을 하지 않는다. 수레이건 여우 꼬리이건 다 초구가 취해야 할 신중함에 관한 것이다. 모험을 감행하는 일에 관하여 극도의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렇게 신중해야 허물이 없다.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은 신중할수록 좋다는 교훈을 바라는 효사이다. 유기, 부상기불, 물축, 칠일득. 유기는 학계 리의 주효이며 문명의 덕이 있다. 유기는 종순, 중정의 이상적 자리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강건, 중정의 구오와 정응한다. 유기를 꼭 구오의 부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 유순한 덕성을 지닌 인재가 무엇인가 새로운 벤처를 하려고 할 때 외면당하는 현실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유기의 모험은 민족의 새로움을 향한 갈망이다. 그러나 응하는 구오의 군주는 모든 일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미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 새로운 모험에 관심이 없다. 들판의 현자들과 합세할 생각이 없다. 유기는 구호의 도움이 없이는 새로운 벤처를 감행할 수 없다. 효사의 작자는 이러한 정황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부인이 가리개를 잃어버렸다. 유기의 인재를 부인에게 비유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 수레의 가리개가 없이 지체 높은 부인은 외출할 수가 없다. 유기가 행동의 제약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잃어버린 가리개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쏴다닐 필요가 없다. 제7일이 되면 가리개는 돌아온다. 다시 행동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7일 득, 6효가 한 바퀴 도는 제7일.
유기의 효사에는 완성에 내포하는 위험과 완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험의 기획이 중첩되어 있다. 완성이 미완성의 도전성을 내포하지 않으면 그 완성은 고착되고 쇠락된다. 9.3 종벌귀방 3년극지 소인무룡 9.3은 양효로서 양위에 있으니 위가 정하다. 3의 자리는 중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과강부중하여 매사에 과격하게 임하는 성향이 있다. 고종이 귀방을 정복하는데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고종벌귀방 역사적 위협을 과시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무모한 정벌로 국력이 소모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하게 됐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부질없는 짓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인물룡은 또다시 소인으로 하여금 그런 짓을 못하게 하라는 뜻이다. 소인의 정복은 오로지 탐하고 분노하는 사사로운 뜻에 사로잡히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이다. 이 효사는 기제의 한 측면으로서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6.4 유유의여 종일개 괴 전체가 건널 제자를 이름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배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배가 샌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 오시고 넉마고 솜이고 닥치는 대로 주워 모아 틈새를 막는다. 그렇게 하루 종일 틈새를 막으며 방비한다. 이 한편의 시가 말하는 모습이 기제의 참모습이다. 완성을 향한 길은 이렇게 계속 빵꾸가 난다. 끊임없이 방비, 계산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다. 6.4는 상계의 제일 아래에 있는 효이며 9.5 군주를 모시고 있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환난을 방지해야만 한다. 상계가 감, 물의 이미지, 험의 이미지, 배를 타고 건너가는 주체가 여기 삽입된 것은 너무도 절묘하다. 길이나 무구 등의 평가가 없다. 종일 개신해야만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배 바닥이 새는 것을 막으면서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운이다. 9.5 동린 사루 불여 설인지 약재 실수 기복 9.5는 양강 중정의 군주이고 6.2는 같은 중정의 덕성을 지닌 학계 민중에 속하는 소박한 인물이다. 동쪽 동네에서는 황소까지 잡으며 큰 제사를 올리네. 성제의 극칠하네. 그러나 서쪽 동네에는 검약하게 제사상을 차리고 오붓한 박제를 지내고 있네. 동쪽 제사가 아무리 성대한다 한들 서쪽의 약제만 못하다네.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것은 동쪽 제사가 아니라 서쪽 제사라네. 하느님은 완전보다 불완전을, 완성보다 미완성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여그 궁극의 의미이다. 상육, 유기수, 려 초구의 여우 꼬리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을 여우 머리로 장식한다. 유기적 통일성이 있다. 초구에서 여우는 꼬리가 젖을까봐 조심하고 겨울을 건너지 않았는데 이 상육은 꼬리까지 적셨으니 그 이태로움이란 말할 수 없다. 상육은 음효이고 감의 최상위, 감험의 궁극이다. 감계의 형상을 잘 살펴보면 여우 꼬리가 보일락말락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헤엄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해서는 아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육은 개울을 건너서는 아니 되는 인물이다. 꼴깍하기 직전이다. 위태롭다. 완성을 의미하는 기적궤가 려로 끝났다. 완성은 이태로운 사태이다. 완성은 영원한 미완성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